조선시대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질서 있고 엄격하고 남녀의 도리가 분명하던 시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기이하고 때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도 없고 칼부림도 없고 피 튀기는 복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말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더 무섭네. 1장 이름난 양반가의 비밀.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 꽤 이름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체면도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 사람들은 그를 인심 좋은 대감이라 불렀습니다. 그에게는 조강지처가 있었습니다. 젊을 적부터 함께 고생하며 자식을 낳고 집안을 일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첩이 셋. 놀라운 건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각각 다른 집에 살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장 한 지붕 아래 네 여인. 이 집은 앞마당 하나를 중심으로 방들이 둥글게 배치된 구조였습니다. 안방에는 조강지처, 왼쪽 별채에 첫 번째 첩, 오른쪽 별채에 두 번째 첩, 뒤채 작은 방에 막내 첩, 같은 부엌, 같은 우물, 같은 하인들. 아침이면 네 여인은 같은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공손했고 웃음도 있었지만 그 공기는 늘 팽팽했습니다. 누가 더 웃는지, 누가 더 말을 적게 하는지, 누가 대감의 눈을 더 자주 마주치는지, 이 집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루하루의 전쟁이었습니다. 3장 밤이 오면 벌어지는 일. 해가 지면 이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밤 대감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하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 발소리가 어느 방문 앞에서 멈추는지에 따라 그날 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택받은 여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선택받지 못한 여인들은 더더욱 잠들지 못했습니다. 4장 조강지처의 침묵.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마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하지만 조강지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견디는 침묵이었습니다. 5장 총애를 받는 척. 시간이 흐르며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셋째 첩, 막내 첩이 유난히 자주 선택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인들도 알았고 다른 첩들도 알았고 마님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균형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독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6장 금지된 관계의 시작.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들리는 발소리가 대감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누군가 첩의 방을 드나든다는 이야기. 처음엔 모두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마당에서, 우물가에서 서로의 눈빛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안에는 또 다른 불륜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칠장 드러나지 않는 진실. 이 기묘한 관계는 끝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순간 모두가 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감은 체면을 잃고 첩들은 쫓겨나고 마님은 가문의 치욕을 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8장 사람들은 떠나고. 몇 해 뒤 이 집에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첩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하인 하나는 어느 날 사라졌고 대감은 사람들 앞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조선시대에는 첩을 거느리는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내 여인이 살았던 그 집은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만 남았습니다. 그 집은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웠다.